1951년 처절한 6.25 동란으로 조국이 시련을 겪고 있던 시절에 당시 평택에 주둔 중인 미 제5공군 정훈장교 매닝 스포츠우드 중위로부터 제시에 대해 소개를 받은 서정빈을 비롯한 12명의 젊은이들이 전화로 피폐된 조국을 재건하고 회원 상호 간의 자치사업 수행 능력 향상을 유도하며 나아가 선량한 시민을 양성하여 민족의 민주주의적 장래 발전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발기한 한국청년회의소.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청년의 정열을 바친 한국청년회의소. 우리에겐 꿈이 있었다. 그리고 희망이 있었다. 청년의 무한 질주 속에 나의 꿈을 현실로 바꾸어준 한국청년회의소. 1952년 부산 피난 시절부터 지금까지 60년간 한결같이 제시에 몸담아 이끌어온 영원한 제시, 황우겸 회장이 말하는 한국 제시 60년의 역사. 과거의 교훈을 내일의 발전 지침으로 함께 들어보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시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1년도 전남지구 제시 투구의 27대 지구회장을 역임한 김문호입니다. 2011년도 9월 전남지구 제시 투구의 운영위원회에서 한국제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황우겸 회장님을 초청하여 특강을 받고 녹화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한국제시 60년의 역사를 어찌 단 1시간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황우겸 회장님의 특강 내용을 현역과 투기의 전 제시 가족에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민수 중앙회장님의 후원을 받아 편집하여 제시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강 내용을 깊은 마음으로 끝까지 청취하시고 한국제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는 제시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제시인으로서 제시 발전을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될 것입니다. 제시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우겸 회장의 양력을 소개하면 1952년 부산에서 제시운동에 참여하여 제시 발전의 씨앗을 심어나갔으며 외교부에 사회단체로 등록하여 제시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민간단체로서는 첫 국제대회를 주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전국 회원대회를 창안하고 개최하였으며 한국 제시의 날 제정, 역사 확립을 위한 첫 가이드북 제작, 월간 신문 창간, 직접 작사한 한국 제시 노래 제정, 한국 제시 회관 건립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한국 제시 특유의 제2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오늘의 장학문화재단의 토대가 된 장학기금 조성을 비롯한 특별기금 조성, 정관 정비 등 제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황우겸 회장님의 특강이 시작됩니다. 신앙한 인간생활의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인류는 국경을 초월하여 형제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해서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유로 행해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 속에 있으며 인류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믿는다. 얼마나 이 심도 하나하나 철학에 담고 있습니까? 이 신조는 누가 번역한 거 아니?
3대 회장 서정빈 회장하고 부대회장 민충식 씨라고 있어요. 이 민충식 씨는 한국전력 사장 호주 대사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일본 그 어려울 때 일정시대 동대 나오셨습니다. 또 이 서정빈 회장은 영어 선생으로서 영어에 아주 박식하더래요. 이 두 분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신조를 이분 두 분의 공동 작품으로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1964년에 중앙회장이 돼서 무슨 슬로건을 내걸었냐? 서로 믿고 도우며 일하고 배우자. 서로 믿고 도우며 일하고 배우자. 이게 내 슬로건이었습니다. 젊은 힘 함께 모아 내일을 위해서 일하고 배우는 새 세대의 선구자. 여러분 제시 노래 첫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첫 구절만 알지 여러분들은 2절을 생각 못하시는데 80년도에 내가 2절을 사실 작시도 했어요. 2절을. 그 2절은 우리는 앞장선다 강한 나라로 지성과 용기로 새 천지를 세운다.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는 JC 자유 평화를 지키면서 봉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는 세계를 하나로 발맞춰 나아가는 JC 누가 그래요? 아이 늙은이 우리 오비들이 무슨 젊은이 함께 함께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 교가에 저 JC의 교가다 그래.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일하는 것은 건강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은 양식이에요. 서로 믿으면 사랑이 생기고 도우는 것은 봉사입니다. 나눔의 정신을. 그거를 내가 강조한 거예요. 이 제이씨 노래 가사 철학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이씨 역사를 한 번씩 다듬읍시다. 이 첫 발기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정빈 회장이에요. 3대 회장. 근데 왜 3대 회장이냐? 강권원 회장이 초대 회장이지만 이 평택에 토탄업자인데 서정빈 회장이 평택의 미 공군 기지의 레이버버스 노무처에서 근무했습니다. 영어를 하기 때문에 피난가 가죠. 그때 누구를 만난 거 아니? 미국의 알라바마주 출신의 스포드우드는 공군 중위호구 천만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첫 인연이에요. 그런데 서정민 씨는 원래 평택이 아니었거든. 강권원 씨는 평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분이 좀 기반이 있었어. 그래서 회장을 강권원 씨한테 해주십시오 하고 강권원 씨가 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정민 씨는 그때 그래서 나중에 3대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국 제시의 첫 시를 심은 분은 서정빈 회장이에요. 지금 미국 LA에 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국 제시 나이라고 아시죠? 3월 19일 날.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한국 JC 국가 단위로 정식 가입을 해서 JCI에 정식 인준한 날입니다. 창립일이 아니에요. 창립일은 1952년 2월 4일입니다. 근데 JC로서 공인된 것은 1954년 3월 19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에서 시작했는데 그땐 평택 청년 애향사업회, 애향, 향토를 사랑한다. 이런 명칭으로 이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JCI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 평택을 그 알라바마주의 그 스포드가 소속은 거기에서 추천해가지고 그냥 로컬 단위로 어떻게 거기에 넣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게 정식으로 가입이 안 된 거라. 그 후에 수원, 평택 먼저 평택, 서정리, 지금은 송탄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 인천, 수원 이 5개 로컬이 처음으로 이 JCI에 가입한 날짜가 바로 3월 19일입니다. 그래도 이태 후 54년입니다. 그래서 한국 JC의 날로 한 거예요. 창립일은 사실은 평택에서 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평택 애양청년사업회라는 명칭으로 발견한 것이 창립한 것이 2월 4일입니다. 그런데 JCI에 한국이 가입한 것은 이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 일본, 한국이 세 번째입니다.
필리핀이 먼저예요, 사실은. 그리고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명칭을 어떻게 변경했느냐. 지금은 청년회의소라고 그러잖아요. 이 청년회의소 명칭은 1954년 4월 20일 날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정기총회를 했어요. 이때 JCI도 그때 JCI를 어떻게 하는 거니 주니어 챔버 오브 카머스라고 했던 거. 상업청년회의소에 원래는 또는 상공청년회의소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때 카머스를 빼버렸어요. JCI에서. 그러니까 청년회의소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청년회의소가 먼저 청년회의소라고 했고, 가령 홍콩 같은 건 뭐 청년상공회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한자권은 중국이나 이런 데는. 아니 중국은 없지만도 홍콩 같은데 청년상공회라고 지금도 그럽니다. 한자권으로. 그래서 우리는 애양사업회를 청년회의소 이렇게 명칭을 1954년에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JC에서 국제회의를 첫 번째 개최한 것이 1964년 내가 회장 때 5월 4일부터 10일까지 지금의 그 슈라튼 오카이라 아시죠? 오카이라 호텔 거기서 했습니다. 이때 몇 나라가 참가했느냐? 7개국이 참가했어요. 동남아에서.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JC가 국제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회원대회는 아시죠? 여러분 다 교정 때 회원대회는 참가하시는 거. 내가 일본 회원대회를 연거푸 6번을 참가해봤어요. 6번을 참가했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버리 훌륭해. 사실 이게 벤치마킹한 거예요. 내가 벤치마킹해서 내가 회장 때 회원대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게 만든 것이 그래서 첫 번째 1964년 내가 임기 거의 끝날 때 12월 5일 6일 날 남산 드라마센터라고 해서 지금 예술전문대학 그 자리입니다. 예술전문대학 그 자리에서 첫 번째 회원대회를 열어 이게 1964년입니다. 그때 회원수가 얼마냐? 그때는 로컬 대의원이 아니라 전 회원이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참가한 것이 근 300명 됐습니다. 그 다음 JC신문 지금 한국 JC 여기 나오는 JC신문도 1964년 8월 11날 이걸 처음으로 창간했습니다. 이 신문은 아시다시피 대내외로 홍보를 하고 회원간의 정보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JC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지금처럼 뭐 여러 시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방송국에 있었던 관계에서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이 처음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JC 노래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1964년 전국 회원대회 때 첫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에 JC 노래는 황호겸 작사 그리고 김광수 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KBS 관악단 단장 돌아가셨지만 그분한테 내가 의뢰를 해서 이 관악단에서 JC 노래를 블루베이스라는 그때 사중탄을 해서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사무국이라는 걸 또 처음 개설했는데 그전에는 사무 같은 사무국이 없었어요. 이 아시아 컨퍼런스 아까 얘기하는 오카리에서 그걸 끝내고 나서 거기서 인여금도 있었고 그래서 서울 충무로에 그 2층 한 층을 빌려가지고 전선을 해가지고 한국 JC 청년회의소 중앙사무 간판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JC 회관에서 얘기하죠. 이거는 1982년 8월 15일 날 회관이 준공됐습니다. 이건 참으로 JC의 역사적인 날이에요. 대지가 350평, 서울시 토지를 채비지를 이거 얻은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350평에 700평에 700평을 얻었어요. 그때는 거기가 그냥 커고 팔렸다. 근데 그 옆에는 제한군회가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700평을 차지했다. 총 공사비는 얼마인가 하니 11억 5천만 원. 그 당시 돈입니다. 지금은 아마 한 80억 된다는 얘기 있는데 나는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공동건설위원장은 황겸, 현역중앙회장 공동위원장 이용경, 건설사, 투기의 10대 회장, 지금 장학회 이사장하고 있는 황인수, 그
그 사람이 성일건설 회장인데 지금 대구 와 있어요. 오늘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때도 돈이 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한조금 받고 기부를 받아가는데 모자라니까 나머지 줄 테니까 이게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성일건설한테 부탁해서 그걸 처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남은 돈은 모자란 돈은 그 서울 JC 무슨 JC가 들어가서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갚아주고 해서 이걸 했는데 모자란 돈도 이 황인수 회장이 자기가 기본을 식으로 했어요. 이때 해외지구 오사카가 찬조를 많이 해줬어요. 가서 찬조를 우리가 얻었죠. 이런 해가지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돈으로 그 당시 한 1억을 해줬다고. 지금 오사카 참 고마워요. 이 JC 회관의 순수 우리 회원들 힘으로서 건립한 건데 이것도 민간단체에서는 제일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국청년회에서 외부에 우리가 사단법인으로 등록했습니다. 이건 아까 좀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건 내가 64년 회장 되자마자 이거를 그래 법적으로 우리가 청년회에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64년에 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소속국민인 특구에 1967년 3월 11일 창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롯데호텔 건너편에 무교동에 있는 대한체육회는 지금 저 올림픽 공원 안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무교동에 대한체육회라고 있었어요. 그때 2층 오비 라운지에서 나도 거기 참석을 해서 발기한 사람이지만도 거기서 했는데 그때 21명이 발기 참가했어요. 그때 명칭은 지금 특회가 아니라 특별회후회 이렇게 했습니다. 명칭은 특별회후회. 그때 영어는 역시 JC 시니어 클럽이라고 했고 초대회장 구태회십니다. 그 당시에 저 공화당 국회의원 하셨죠. 그 당시에는 이 특회 회장을 어떻게 뽑았는 거 아니? 저 지구의 대표 하나씩 우영위원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름을. 거기에서 이제 추대라는 지금 선출해서 회장을 뽑았어요. 그 당시에는 구태회장이 무려 13년 하셔서 13년.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특별 정관을 거쳤어요. 어떻게 보면 단임제로. 그 대신 임기를 2년을 했어요. 2년 너무 짧다. 2년. 그래서 첫째 한번 정관 변경을 했고 임기 2년제로서 했고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장학회에서 그 당시 그때 돈이 이거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17만 돈 내자 그랬더니 뭐 금방 돈 കൊടു더라고. 내가 그때 저 대한항공 임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8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돈. 그런데 내가 100만 원 탕나니까 동아지아 강 회장이 100만 원을 딱 200만 원 냈더라고.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을 금방 받아왔어요. 그때 왜 이걸 내가 착안했느냐? 투배도 자꾸 이제 우리가 늙어가지고 그러는데 기울고 지가 없어지면 그 아들 때 가서 JC를 이어가는데 그럴 때 자손들에게 장학금을 주자. 그런 뜻으로 원래는 이걸 시작을 했어요. 투배 자손들에게. 근데 지금 장학회는 그게 안 돼. 이게 저 교육청의 규정으로서 장학금은 JC 회원한테 주면 안 된다 자꾸 그런다고. 저 규정에서. 그도 뭐 그러나 안 주는 건 아는데 하여튼 그때 처음의 시작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수원 JC에 가서 힌트를 얻었는데 거기에 오래된 양반들이 참 많아요. 나보다 선배들이 많아서 지금 많이 다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보면 합동으로 잔치를 해주더라고 자기들끼리. 야 이거 좋은 제도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지금 회장 되자마자 회감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회감년. 60만 그 당시 80년이 회감년이 그때만 해도 대단했잖아요. 회감년 하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내가 한 겁니다. 장학회, 단임제, 그리고 공동 회감년. 그때는 60만 인분이 회감년을 했어요. 이 세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1992년에 가서 합동 고위원회로 바뀌어서 자꾸 장선이가 고위원회 지금도 그걸 이어나가죠. 고위원회로 바꿔 92년에 했습니다. 처음에 이 장학회에 있는 회관은 어디서 가니? 천안에다 만들어놨습니다. 천안에. 대전에 그 김모라는 그 중앙회장이 억지로 자기 고향에다 거기다가 천안에다가 이거 그게 또 고속도로에서 50m 밖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다고 내가.
나부터 발벗고 그저 반대를 했는데 지었고 그 지었어. 지다 하니까 그게 나중에 부도 사태가 났잖아요. 그 건설회사에다가. 그래가지고 이걸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한 대금이 그 밝히지 않더라고. 그런데 다만 하여간 그 천안연수를 매각해서 남은 것이 30억이래. 30억인데 2005년 최범진이라는 중앙회장 여중가 뭐 그런 친구인데 조그만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다투게 되는데 뭐 후배하고 다퉜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또 내가 기합을 좀 줬어요. 경주에 총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지금 회관을 그 연수원으로 그 합숙소를 만들고 바꾼다고 리모델링 한다고 이렇게 나온 거라 그거를 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 무슨 어떻게 해서 저 합숙을 만들고 말이야 회관을 그렇게 하느냐 이 강연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또 뒤에 배우 세력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경주에 가서 내가 막 떠들고 그랬어요. 총회 가서. 근데 결국은 그에 이들이 뭐 가짜로 자기들 주고 있으니까 리모델링이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지금 고쳐놨어. 지금 뭐 그 합수선지 그런 건 안 하고 아래쪽에 투베를 갖다가 내쫓고 뭐 기령강이라고 해놓고 그래놓고는 지금 그 고쳤는데 지금 30억 중에서 15억을 쓰고 15억을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그래. 현금을. 내가 확인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것을 계기로 투기 내쫓는 부실을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투기를 내쫓은 겁니다. 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실 명칭은 뭐냐? 그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뭐 투기 사단법인 했다 뭐 했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투기에 왜 사단법인 했느냐? 또 별도 단점은 있는데 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나도 처음에 이 사단법인제 만드는 거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지만도 이 사단법인은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사단법인이라는 건 법적으로 말이죠. 여기 다 누가 전공하신 분이 법적으로 인적 집합제 아닙니까? 사단법인은. 재단법인은 물적 집합제라 이거 말이에요. 이게 공적 단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에 등록을 했던 거예요. 두 개도. 만약 기부를 받는다 그러면 영수를 떼두면 이거 너 인정받는 거라고. 두 개에서. 만약에 이 사단법인을 해산한다 그러면은 한국 제시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국고에 귀속되는 겁니다. 또 자학재단, 재단법인이 해산됐다고 그러면은 한국 제시에 가는 건 줄 아세요? 기금 있는 거? 천만 말씀. 교육청에 이게 귀속되는 겁니다. 법을 잘 여러분들 내 말이 틀리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현역들은 사단법인 있지만 해체하면 뭐 다 한국 제시로 돌아오는 건 줄 알고 착각하는데 천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투기의 문제를 해가지고 현역이 심지어 소송까지 했어요. 난 소송한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래가지고 판결이 나왔는데 마치 형제간에 무슨 재단상같이 그렇게 소송을 알리셨다고 그러는데 난 그 당시 그걸 몰랐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화해 공고를 냈더라고. 그 집안 사람처럼 그게 뭐냐고 화해 공고를 냈어. 재판부에서 화해 공고를 하고 화해를 하라고. 이게 참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일부 이 충동 세력이 있어요. 지금 한국제에서는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투기는 제시와 무관하니까 제시 백스 띄고 제시 말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시 신문도 한글로 제시 하고 나고 있죠. 뭐 그렇게까지 한대 지금. 세네타는 현역도 들어가는 겁니다. 세네타는 한국 제시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JCI 그게 국제본부에 들어가는데 근데 세네타는 국제본부에 무슨 상설기구가 있질 않아요. 세네타는 이게 하나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세네타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 세네타는
이게 투구의 5배가 돼서 세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안 그러면 현역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규정을 보세요. 현역도 공로가 있다, 말은 공로가 있다 그러면 추천하면 들어가지고 가입금 옛날에 50불 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100불인지만 그 돈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네타는. 그런데 요새 뭐 아시는 분 아시겠는데 투구에 세네타 이렇게 별도로 학교 제3의 조직을 만들었죠? 아십니까? 예. 제3의 조직을 만들어서 묶어가지고 그래서 JC 한국 JC 산하로 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승인받으라 이거예요. 작년 12월 3일 날 그거를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그걸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우리 동호회가 뭡니까? 우리 동창회라고 동창회. 쉽게 얘기하면. 동창회가 현역은 재학생인데 승인받아야 됩니까? 재학생이 우리 동창회 만들어주나요? 지원해주나요? 투구에 세네타를 묶어가지고 공동의장, 회장이라는 공동의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현역 직전 회장하고 또 공동의장이 불행하게도 내가 소속국이 서울에 기병대라는 친구가 말이지 거기 공동의장이라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지구대회 때 지구회장 부리지 말라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이면 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긴 들었어요. 이 투개는 우리가 현역 때 우리의 정과 추억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이 투개를 만든 건데 그거를 현역 산하로 들어라 승인받으라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볼상식이 세계국에 일본이나 대만아까에도 이런 게 없어요. 어디 이런 게 있어? 이 한국만 이런 게 새로 생기는 게. 그건 뭐냐 목적이 투개를 와해시키려고. 그게 와해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투개가 너무나 방대해졌단 말이야. 기금도 많아지고 회원도 많아졌는데 어떻게 그게 막 와해가 돼? 사단법인은 해체하면 그게 됩니까? 그건 아까 얘기처럼 JCI에 소속하는 게 아니야. 한국제에 소속하는 게 국고에 귀속이 돼버린다고. 다 함께 해산하라? 그러면 교육청에다 바쳐야죠. 그걸 조정하고 따는 현역도 있으니 말이지. 이게 참 한심한 거예요. 몇 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투구에는 현역 시절의 그 추억과 우정을 서로 나누는 모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요? 2004년 4월 8일 날 한국 JC와 투구의 관계 개선 선언문을 했습니다.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심재기 회장 때 한 거예요. 심재기 회장하고 박성용. 근데 이 불행히도 이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둘이 선언문을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공동 선언문에서 이거 했다고 그 당시에. 그래서 청주에서 이걸 현역 회원대회하고 투개 구정이날 별도로 하고 했다고 그때. 근데 이걸 그 다음 날 파기돼 버렸어. 깨버렸다고. 어느 쪽에 깼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투개에서 깬 건 아니에요. 분명히. 심재규 회장 얘기 들으니까 심재규가 깬 일이 없어. 안 된다 이거지. 우리 투개가 나갈 길은 이 선언문대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 투구의 선거가 너무 과열되고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지금 선거제도를 바꿔야 돼. 돈 쓰는 거 바꿔야 돼. 서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 늙어서도 저 나이 들어가면서 그게 무슨 짓들이냐 이거예요. 진짜. 응? 선거제도는 좀 바꿔야 돼. 여러분들 좀 그 앞에 나서야 돼. 그리고 행사를 좀 줄이라는 게 행사. 아까 우리 좀 문희장군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너 현역부터 시작하니까 완전히 이벤트 행사가 이벤트 단체가 돼버려서 이벤트. 옛날에 회원대회 내가 만들 때는요. 우리 회원이 너는 행사 담당, 너는 의전 담당, 뭔 담당, 회의 담당 해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서 사회도 절대 우리 회원이 하자 그래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그런 걸 통해서 거기서 얻고 배우자 이거야. 그게 저 JC의 트레이닝이지 말이죠. 누가 프로들 때도 걸리면 그게 무슨 놈 말이지. 지도 영향 배양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거 고쳐야 투개를 깨지 되는 이 배후 조정 세력 여기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별로 현역을 좀 더 따뜻하게 감싸 안고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 또한 그 중앙의 운영 행사 이런 거는 축소 대개편하고 현역 행사 중복되는 거는 절대 금해야 됩니다. 현역도 그 투구회가 하면은 그게 뭐가 돼? 그 지역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이게 JC가 꼭 두 달차가 됐다 이렇게 된다고. 이거를 우리가 고쳐야 돼. 그리고 투구회 이 센터 협의회 제3 조직인데 이거는 그 대신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돼. 이 JC 부절책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분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배로서 우리가 지도력을 보여야 됩니다. 지도력은 뭡니까? 경험에서는 우리가 경험 더 했잖아요. 우리가 경험 더 있는 사람이,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어른스럽게 해서 이 지도력을 보여야 돼. 투구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투구에도 선후배가 있잖아요. 선후배에 끈끈한 정이 있음으로써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현역을 졸업한 오비들끼리 이것이 원천이 돼서 조직을 형성하고 이런 흡인력이 없고 이거 빨아들이는 흡인력이 있고 매력이 없다고 하면 동지애가 없으면은 조직의 생명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동창회라고 합니다. 이념도 중요하지만은 산천 초목이 변해도 선후배 형제지간의 연은 끊을 수 없어 동창회가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고 그 관계는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진짜 좋은 인맥을 만들고 공고한 인맥을 만드는데 노력합시다. JC에 왜 여러분들 열중하십니까? 왜 여러분들 이렇게 열정이 나오세요? JC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자유민주주의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자유경제 아닙니까? 공산권은 JC가 없잖아요. 자유경제, 자유민주주의를 배우는 거. 두 번째, 평생을 무엇을 얻는 거예요? 뭐 친구를 얻자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뭐냐? 봉사하는 거, 나눔의 정신을 배우자는 거예요. 네 번째는 쓸모있는 인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도 역량 매양이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국제인이 되는 거, 국제 문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국제민이 되는 거. 이것을 더 붙인다고 한다면은 순수하고 합리하고 전통성이 있어요. 이런 걸 안다 하더라도 순수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전통성이 없으면은 이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JC를 만나는 것은 인연이고 운명이고 행복이다. 제대로 보고 배우고 실천합시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JC2구의 제29대 중앙회장 이민수입니다. 우리 JC 탄생의 산파역이자 역사 연장의 증인이신 황우겸 회장님으로부터 한국JC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내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